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이장섭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좀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새? 예, 이제 선거 끝난 지가 뭐 내일이면 일주일이죠. 지난주에 화요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세상이 많이 변해 있죠. 네. 아침에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은 아침 뉴스가 뭘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칙칙하고 뭐 국민들이 이런저런 걱정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은 안 시작하고 바로 이제 지금 출발한 거니까 뭐 어떤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은 그래도 이걸 잘할 것 같다 어떤 희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아이고 참 다행이구나 하루하루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선거 결과가 조금 더 큰 차이가 났어야 됐는데라는 이제 약간의 서운함도 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선거 결과 어떤 수치보다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내일이면 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올까? 어떤 그 정책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에 대한 뭐 기대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날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고 기분 좋다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네. 온 국민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일상을 찾은 것만 해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약간 뭐 득표율의 기대랑은 특히 이제 출구 주소랑 좀 달랐긴 한데 이번에 그 당선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소감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번 선거의 이유는 명확하죠. 네. 그 어느 선거든 뭐 시대 정신도 있고 뭐 그 핵심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전략적 과제랄까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이었죠. 네. 그런 누가 뭐래도 이제 내란 종식이 가장 큰 첫 번째 과제가 됐을 테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제 회복 뭐 이런 이제 두 키워드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선거 가다 보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것,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로 저기 돼서는 하는 이런 선거라는 생각들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야가 뭐 특정 후보, 김문수 또 이재명 이렇게 후보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언론 뉴스 속에서도 이건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됐다. 그래서 처음에 기대치보다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어떤 뭐 정책 대결이라든지 그냥 선택의 문제 이렇게 좀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선거는 내란 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이 땅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계속 설파하고 다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 일단 경제 회복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실용적인 정책 측면에서 정책 능력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저쪽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란 종식이라는 그 아젠다 자체가 조금은 내려갔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내란 종식이라는 이 과제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양 진영이 다 자기 후보들을 부각시키는 거에 이렇게 좀 몰입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사전 조사와 실제 개표 사이의 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이 이성적으로 분명히 생각하면 내란 종식인데
실제로 또 감성적 측면에서는 우리 후보가 좋아 나빠 여기에 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그 차이 정도가 아마 사전 조사와 그 실제 개표 조사의 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득표율과 관련된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고 국무총리 또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일단 대통령실 수석급들을 쭉 지명을 했어요. 아 그러고 이제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경호실의 본부장급 5명을 대기 발령했더구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내각 인선도 이제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했죠. 그 생각보다 잘했는데 제 생각보다 잘했다는 게 뭐 못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우에 이제 그 염려스러운 것들이 측근 인사라든지 이게 네. 뭐 어느 정권이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첫 인사에 거론되는 그 인물들이라든지 뭐 확정한 인물들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분들이다. 실용적 인사다라고 칭할 만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뭐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도 네. 그렇고 김민석 우리 총리 대행도 그렇고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김경수 행안부 장관 네.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 네. 이게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도 많이 하셨고 이러기 때문에 차관급인 수석 자리에 어쩌면 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이 작년 재작년 이 당에서 유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많이 나갔어.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조금 이렇게 좀 날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글쎄요.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쩌면 약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정수석으로 앉혔다라든지, 뭐, 나머지 이제 뭐 정책실장인 김용범 전 차관이라든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꽤 실용적인 측근, 비측근을 떠나서, 실용적이고 능력 위주의 일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하시는구나.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께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며칠 사이에 뭐 우리 이제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김밥 국무회의 네 시간 단위 이런 진지한 또 국정에 몰입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뭡니까 이게 우리 김영한 지사 면전에서 김영한 지사 굉장히 곤란했을 텐데 고성 참사 얘기해가지고 안전 대책 회의가 뭡니까 안전점검 회의 안전점검 회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빨리 안 나와도 되는 부분들인데 짚을 거를 빨리 좀 짚었다. 차기 이번 정부의 중점 어떤 정책 아젠다를 빨리빨리 좀 선정하고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그렇고 뭐 현충일 이후에 재래시장 방문했던 것도 이게 뭐 조기 대선 아닙니까? 이게 인수위가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하는 거여서 내부의 뭐 행사 기획자 과거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PI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팍팍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사람들 좀 만나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괜찮은 출발이다. 아주 괜찮은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모선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대통령실에서 전화 와요. 전화는 아직 안 왔고 뭐 저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이기 때문에 뭐 지역 안배를 하느니 뭐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실용적인 인선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래도 저 일단 뭐 지역에 있는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충북분이 또 내각에 참여하고 하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가능성 있거나 추천할 만한 사람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모선 의원을 첫 번째 머리에 두셨죠. 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인재난에 좀 몰리고 있어요. 또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가 이제 막내였는데, 이야. 예, 더 이제 뭐 50대 그룹, 뭐 40대 후반 그룹도 나와줘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선배들이 막 70 넘고 70 될 때까지 꼭 있으시다가 됐기 때문에 충북의 현재 국회의원들 이모선 의원을 빼고 나면 다 초선이죠. 그러니까요. 입각하기에는 좀 모자른 이제 초선이어서 그러면 유일한 재선인 이모선 의원 그리고 현재 이제 당에서 중요한 직책도 가지고 있고 선거 시기에 후보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래서 뭐 지역 안배를 한다고 보면 우리 이모선 의원이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강력히 좀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용적 측면에서의 뭘 좀 주로 역할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도 맞추고 성별도 맞추고 뭐 또 정책 능력도 맞추고 모든 걸 다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통상 이제 지역 안배를 할 때는 충청권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충청권으로. 그런데 충청권으로 묶어서 보면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북에서 이번 시작 어떤 내각에 들어가기가 여의치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우리 이모선 의원이 그만한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고 또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분이 네. 뭐 정말 열심히 하죠. 그래서 처음 보기보다 잘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꼼꼼히 또 하시기도 하고 해서 뭐 생각 같아서는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행안부 장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다른 분 또 거론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후에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힘있는 자리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좀 바라고 그렇게 중용되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나눴듯이 선거 결과도 좀 해석을 좀 해보고 그래도 내년에 또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예측도 하는 차원인데요. 이번에 전국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와 49.42%, 김문수 후보 41.15%. 근데 충북은 이재명 후보가 47.47%고 김문수 후보는 43.22%니까 전국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 조금 낮고 김문수 후보 조금 높았어요. 요거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이 숫자를 보면 이제 가장 좀 아쉬운 게 상징적인 숫자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 그렇죠. 50%. 네, 네. 이게 이제 0.58 퍼센트 포인트가 넘어가면 50%가 되는 네, 거였는데 그거를 못 넘겨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쉽다. 네. 이게 이제 뭐 소위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고 이게 50%를 넘어갔을 때 이야기하기가 좋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5자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 정도의 차이가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큰 차이로 네. 봐야 돼요. 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IMF로 국가를 다 말아먹은 이 정당 출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당시에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인데 DJP 연합도 하고 네. 예, 이인재 후보가 당시에 나와서 PK 쪽 표를 500만 표씩 뺏어가기도 하고 네. 이래도 이제 거의 비슷한 표차가 났죠. 물론 직전 윤석열의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서도 네. 0.7% 차이였듯이 늘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는 게 양자 구도였을 때 뭐 다 2, 3% 차이가 위주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8%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라는 네. 측면이어서 지금 긍정적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아쉬운 거로 들어가면 충북 득표율인데요. 네, 네, 네. 흔히들 이제 충북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네.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이기고 예. 충북의 득표율이 그렇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뭐 같은 충청권이긴 하지만 충남 이쪽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우리가 예, 충북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보수화됐다고 표현하기는 못한데 이 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전국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충북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뭐 선거 직전에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쪽 저 어머니 저 유경수 여사의 생가도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평균 득표율에 못 미쳤다라는 것들은 좀 아쉽고요. 그 큰 도시인 이제 제천, 그러니까 저는 청주, 충주, 제천은 꼭 이겨보고 싶었거든요. 네. 예, 그 열심히 가서 간담회도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충주는 그래도 처갓집 프리미엄이 있어서인지 씨암담으로. 예, 그 사이 대접을 해줬어요. 네. 이제 제천도 그 분위기 좋았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분위기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랬어요? 예. 그게 막상 이제 결과는 뭐 좋지 않아서 조금 그 아쉽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전반적으로 뭐 제천뿐만이 아니라 선거에서 지는 지역을 가도 분위기는 이게 어떤 그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는 내란 종식을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 국민적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을 지지하는 이 국민들은 드러내놓고 자신감 있게 나는 이재명 지지한다, 나는 1번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서 이 겉분위기가 많이 좋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청주, 그래 충청 내륙과 고속도로 따라서 뭐 중부 3군, 충주, 제천은 좀 이제 좀 졌다 하더라도 이쪽 도시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 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동남 4군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뭐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하나 가지고 뭐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충북 지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랑 이렇게 겹쳐놓고 네. 유권자 성향과 맞춰보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동고서조 뭐 이렇게 이 보수당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서고동 이게 그 호남 그리고 충청 대전, 세종, 서울, 인천 뭐 이쪽이 이제 주로 우리 민주당이 득표를 많이 받는 지역이고요. 네. 강원, TK, PK 이쪽으로가 이제 보수 진영이 좀 표를 많이 받는 지역이죠. 충북도를 놓고 봐도 이쪽 서쪽에 있는 뭐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네. 동쪽, 남쪽 이쪽이 좀 그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이게 일반적 흐름으로 갈지 네. 사안들에 따라서 좀 바뀔지 이거는 뭐 이제 이후의 선거를 가지고 좀 더 봐야 될 텐데 비슷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또 6월 3일이더라고요. 공교롭게 딱. 네. 1년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과정도 보니까 여야 뭐 각 캠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도 대단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 중에서도 도지사 후보군에 관심이 많은데요. 도지사 후보군은 어떻게 좀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어떤 분들이 각 당에서 나올 것인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군의 윤곽 내지는 후보군에 속하는 인물들이 좀 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일부 언론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 후보들이 미리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대선. 그러니까 1년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잠재적 후보군들이 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예상으로 누가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자격이랄까요? 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는 커리어를 중심에다 놓고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텐데, 제가 보기에도 이 워낙 큰 대통령 선거가 이게 생각지 않은 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승자 패자,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큰 과제랄까요? 지금의 할 일은 새 정부가 아주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이겠죠. 이 와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중앙당도 이제 그럴 만한 여력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잘 출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뽑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8월인데 원래 정기 전당대회는 좀 당겨서 한다면 7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당겨지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해서 당 지도부가 새로운 지도부가 서야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제 도지사 선거는 중앙당에서 전체 밑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출마 후보자가 저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뭐 내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좀 외화시킬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그 새로운 당의 지도부들이 쓰고 당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을 하는 때쯤 뭐 보면 뭐 추석을 전후로 한 시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더 늦춰지면 이제 연말 뭐 이게 그래요? 그 새 정부의 어떤 순조로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각하고 내가 네. 다 구성하고 새로운 정책들의 출발을 좀 놔야 될 테죠. 추경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쉽게 내년 지방선거에 눈을 돌릴 새가 많이 없을 거다.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급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내년 연말까지도 그래요? 좀 봐야, 그래서 그쯤 돼야 이제 후보군들이 내가 해보겠소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지, 지금은 뭐랄까요, 암중모색 내지는 뭐 좀 간을 보는 단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마음은 바쁘고 시기도 봐야 되고, 지금 뭐 괜히 출발 빵 했다가는 네네. 마라톤처럼 막 열심히 5km는 열심히 달렸는데 오버페이스 할 공산이 있고, 아. 그 마음이 바쁠 것도 아닌 것이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내에 네. 보통 어쨌든 대선 후보군 지방선거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존재를 좀 알렸고 자기 역할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는 않을 테고 이제 중앙당의 흐름을 읽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 뭐 같은 질문인데, 그 의원님도 요새 보면 이제 언론에 계속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도지사 후보군 뭐 민주당 쭉, 뭐 국민의힘 쭉 나올 때 항상 거론되고 계시는데, 그런 같은 이제 연장선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제 생각이겠죠. 조금 이제 중앙당 상황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또 지역 이제 언론의 특성상 누구를 빼놓고 후보군을 거론할 수는 없죠. 이제 특정 후보를 빼놓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 난 아니야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다 후보군에다 넣어야 되니까 후보군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은 있을 테고, 저의 경우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항,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당이 어떤 지방선거의 밑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 그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는 이런 수순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선거 과정에 보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랑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뭐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언론에서 친문이네 친명이네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주의가 뭐 이런 그 환경적인 그런 이제 민감함이 점점 더 강해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딘다고 할까? 뭐 암중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일테면 이제, 하나의 선거, 일테면 도지사 선거를 예로 들어보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도지사 선거에, 이런 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의 어떤 정책 아젠다는 무엇이고, 뭐 이런 거를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한 지사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의 이런저런 정책들이 옳으냐 그러냐 장단점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랄까요 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인기 내지는 언론의 어떤 다량 노출 이런 방식으로 이 얼굴 알리기 소위 이곳에 집중하는 측면도 좀 있을 테고 그게 이제 가다가 보면 선거 임박하면 그 유권자들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를 비교하게 되겠죠.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후보군들의 모습들이 어떤 게 더 낫다, 안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제가 보기에 여러 번 치러본 입장에서 보면 적재적소, 이 유권자들은 그렇게 바라본다. 특정 인물의 친숙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후보는 이 일을 잘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제 이 결정력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종의 후보들이 그렇게 도지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 도지사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들을 준비해 나가고 그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클 거라고 보여지고 그냥 얼굴 알리기식의 어떤 모습들은 어떤 정치의 일종의 가벼움이랄까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꽤 있겠죠.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